종로 YBM 독점! 시험 전 18일 모든 진도를 다 끝내주는 독점 토익의 LC 루나쌤. RC 제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점수 급상승 퀸 RC 제니쌤께서 인문과 중급 나뉘어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도록 할 겁니다. RC 설명해 주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부터 인문반과 중급반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인문반 같은 경우는요, 파트 5가 토익 시험에 RC에서 거의 꼭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반에 팔품사를 가장 먼저 들어가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팔품사 자체가 약간 낯선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 명사, 형용사, 뭐 사사사 같이 사로 끝나는 것들.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하게 한 그 팔품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수강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을 중학교 때 만났으면은 영포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말을 좀 민망하지만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영어가 거부감이 들지 않게 나름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팔품사가 RC에서 이 파트 5에서 30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0% 이상, 최소한 8문제 이상을 매달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가져가 신발 사이즈 나오지 마 라는 약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맞추면은 어떻게 점수를 올릴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장 구조.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해도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본능적으로 영어 독해를 할 때 펜을 들고 이렇게 사선을 예쁘게 비내리듯이 그어가면서 이게 문장을 끊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하니?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냥 막 긋고 있는 거야. 필대로. 그냥 필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쁘게 끊어 나갈 수 있는지를 제가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한번 잡아드릴 거고, 이거는 제가 수업 후에 우리 무료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딱 옆에 붙어가지고 구조 연습하는 거를 계속 마지막 날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쵸? 토익 시험에서 간혹가다 나오는 어려운 유형 같은 경우는 중급반이나 실전반 많이 보시는 거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빈출 유형만 마스터를 해도 시험장에 갔을 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빈출 유형 중심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개념 50%, 문제풀이 50%이 정도인데 분명히 인문반이어도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요. 이런 갈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게 저희 수업 후에 진행되는 무료 과외 스터디. 거기에서 문제를 마구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급반 갑니다. 중급반은요, 일단 품사별로 중고급 포인트가 들어가실 거예요. 팔품사는 안 해요. 팔품사는요, 첫 시간에 아주 짧게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중점은 아니고 베이스로 한번 깔고 간 다음에 뭐 명사면 명사, 뭐 형용사에 나오는 중고급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해석은 되는데 정답이 아리까리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급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석이 되는 분들이 듣는 RC 수업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빈출 연어. 제발 여러분 이거 연어 할 때 먹는 그 쌤원 연어 그게 아니고요. 그 주황 색깔 그 연어가 아니고 콜로케이션이야. 그래서 뭐가 있을까? 증가한다는 동사가 있을 때 이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매우 증가하다일지 급격하게 증가하다일지 두 개 중에 골라봐야 할 수 있죠. 매우 증가하달까? 급격하게 증가하달까? 한국말은 둘 다 괜찮아. 이렇게 한국말에서 헷갈리는 것들은 우리가 연어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토익 시험에 얘는 얘는 얘 이렇게 실과 반을 같이 세트가 붙어 있어요. 그것들이 중점으로 공부하는 게 중급반이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그쵸, 기본적인 유형의 플러스 아주 다양한 실전반에 버금가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 대략 한 30%, 문제풀이 70%로 해서 문제풀이에 좀 더 중심을 두고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이론을 잡고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야. 문제를 풀면서 거기와 관련된 혼동되는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갈게요. 오케이, 파트 6. 자, 파트 6 어려워요.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파트고요. 어떻게 갈 건지 볼게요. 인문반은요, 일단은 파트 6의 핵심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꼼꼼한 해석을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할 거고, 마찬가지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한 거는 스터디까지 이어가도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6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 상중하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 중에서 난이도 중하 지문만 제가 다 모아서 편집을 이미 해두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지문은 좀 제끼고 난이도가 좀 중하 정도의 우리가 풀 수 있는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6에서도 여전히 품사 문제, 그 다음에 시제 문제, 수거 문제 나오실 건데 요거 3개 정도가 저희 인문반이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실 거니까 요것들 중심으로 가실 건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파트 5가 안 되는데 파트 6만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파트 5가 돼야 그 다음 6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지겨워도 파트 5를 좀 더 열심히 하시면은 6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묶어 생각하시면은 편하시겠고요. 그리고 중급반은 이 파트 6의 가장 이 골칫 덩어리죠. 강사 입장에서도 가끔씩 약간 답이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C 같기도 하고 D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줘도 야 답이 C야 D야 하면은 걔도 약간 C 같기도 하고 D 같기도, 이런 게 정말 흔치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어려운 문장 채우기를 제가 중심적으로 많이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가 파트 6에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 어휘 문제에서 A, B, C, D 4개 있을 때 당연히 그냥 3개 이상하고 1개밖에 안 되네, 그런 문제 말고 A, B, C, D에서 A, B는 이상한 거 알겠어. 근데 C, D가 헷갈리는 경우 있죠. 문법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은 every 같은 경우는 모든이죠. each 같은 경우는 각각이죠. 이거 2개 중에 모든 캐비넷일지 각각의 캐비넷일지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해석이냐? 절대 아니에요. 문법적인 포인트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은 되지만은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드리는 게 중급반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급반 핵심은 그쵸? 시간 관리죠. 파트 6 한 지문당 절대 1분 30초에서 2분 내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7. 자, 파트 7 가장 가끔씩 인문반 친구들은요, 독해를 시험장에 갔을 때 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안 돼, 진짜 안 돼. 파트 5하고 6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다 보니까 파트 7은 그 싱글 지문이 1개 있는 거는 풀어요. 근데 이거 진짜 2중 지문과 3중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 와서 이런 게 있었군요 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었구나. 되게 되는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7의 인문과 중급은 어떻게 공부할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인문반은요, 일단 이 파트 7 독해가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지문에 편지가 있고 기사가 있고 뭐 온라인 채팅창이 있고 등등이 있다 해서 이런 지문을 쫙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은요, 나오는 게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이론화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문과 질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문반이 독해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푸는 거는 좀 포기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갈 때 마인드를 내가 다 풀고 올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푼 문제까지는 다 맞추고 오겠다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은 7, 800은 정말 거뜬히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제끼고 인문반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에 맞게 독해에서 주제, 목적, 세부사항
요 정도만 잘 풀어도 점수가 충분히 마스터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지문에서는 편지, 광고라는 게 좀 쉬우세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다뤄드릴 거고, 다중 지문에는요, 지문이 2개 있거나 혹은 2개에 플러스 1개 더해서 3개까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은 있어요. 지문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있는데 의외로 그 싱글 지문보다 더 쉬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 지문까지 제가 수업 시간 전부 다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중급은요? 중급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독해가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스킬 위주예요. 그죠. 내가 문제를 몇 개를 읽고 들어갈 건지, 지문을 먼저 볼 건지, 문제를 먼저 볼 건지 이런 스킬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 거에 가장 많이 포커스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는 그 infer, imply, suggest 같은 약간 추론 문제, 그 말이 추론인지 정말 추론은 아니에요. 이 추론 문제와 그 다음에 저는 노가다라 칭하는 이 대조 문제. 하나하나. 그 시험장에 가서 계속 이렇게 보게 이렇게 그죠? 하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 계속 보는 그 노가다 문제를 중심으로 보실 거예요. 왜? 주제, 목적, 세부사항을 중급반은 대부분이 그냥 수능에서 정도? 1, 3등급 맞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추론 대조를 많이 보실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지문 중에 채팅창이 있어요. 이 채팅창이 이렇게 사내에서 이제 채팅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인물이 4명까지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이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단톡만 해도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문제가 있어. 이 지문에서 알겠어 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럼 이 알겠어가 얘가 누구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팅창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신토익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출을 제가 정말 많이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신문 기사 내용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인문의 기출 중에서 조금 쉬운 내용들, 중급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을 본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힘들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총 정리해볼까요? 인문반은요. 꼼꼼한 설명, 완벽한 이해, 그 다음에 빈출 기본 유형을 중심으로 가는 RC 클래스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RC 250에서 300 정도가 목표가 되시겠습니다. 그럼 중급은요. 중급은 유형별 핵심 정리. 약간 빠르고 타이트하게 그리고 스피드하게 풀어서 시간 관리. 그러니까 200번까지는 내가 중간중간 몇 개 놓쳐도 다 풀고 올 수 있게. 그리고 다양한 실전 문제를 실전만 못지 않게 완벽하게 백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RC가 300에서 400 혹은 내가 수능이 1등급이어서 그 독해가 잘 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450 이상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기타 문의사항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별로 없으시겠지만 있으시다면은 카톡에 독점 토익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업 시간 만나요. 안녕.